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N95급의 고급 마스크 4억 장을 전국에 무료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부터 성인 1명당 3장씩 배포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체의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 수가 7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지난 일주일 사이 10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정책에 들어섰다는 조심스러운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 수는 그러나 현재 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백신과 치료약의 불평등 문제가 해결되면 올해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변이에 대한 우려로 완전 종식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영국이 다시 마스크를 벗고 백신 패스를 없애는 정책으로 오미크론 변이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규정도 오는 3월 만료됩니다. 개빈 뉴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대학교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할 경우 대학 등록금을 일부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LA 소방국에는 136년 역사상 최초로 여성 국장이 탄생합니다. 에리카 세텔리 시장이 어제 소방국의 차기 국장으로 크리스틴 크라울리를 지명했습니다. 전 세계 슈퍼리치 100여 명이 자신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라고 공개 서한을 통해 촉구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러시아 외교수장과 또다시 만나 해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미국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에 나서는 선수들에게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을 가져가지 말고 임시로 빌려 쓰라고 권고했습니다. 해킹 위험이 높다는 우려입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로 대북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한반도 평화법안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 임기를 1년 줄이더라도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개헌론이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을 인터넷 등에 게시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생활 관련 발언만 제외하라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LA 레이커스와 LA 클리퍼스 어제 경기 없었던 가운데 오늘 레이커스는 인디애나와 클리퍼스는 덴버와 경기합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입장권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일반 경기 티켓 가격은 $69부터 시작하며 러시아 월드컵 때보다 저렴해졌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었는데 하락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91.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아침 한때 흐리다 점차 맑아지겠고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65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양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1월 19일 수요일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N95 마스크 4억 장을 전 국민에게 무료 배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늘 중으로 이 같은 마스크 무료 배포를 발표할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지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 비축 물자로 쌓여있던 7억 5천만 장의 N95 마스크 중 4억 장을 풀어 다음 주부터 전국의 약국과 연방보건시설에서 성인 1인당 3장씩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최대 규모의 개인 보호 장비 배포라고 말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커녕 아직도 미국에서는 마스크 코로나 바이러스 및 호흡기 전염병 예방 효과에 대한 회의적 견해가 심심치 않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 연방 건물 및 토지 내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기는 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N95 이상의 마스크는 바이러스 예방 효과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보건 지침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공공인증을 득한 양질의 N95 마스크를 똑바로 착용하면 일회용 수술 마스크나 여러 겹의 천 마스크보다 뛰어난 바이러스 확산 예방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N95 마스크는 공기 중 미세 입자를 95% 여과시키는 성능을 가지는 데서 명칭이 유래됐고 한국의 KF94 마스크와 유사합니다. 어제부터 연방정부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무료로 코로나 홈 테스트 킷을 주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정부의 무료 코로나 홈 테스트 킷 주문 웹사이트가 18일부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백악관은 18일 시험용으로 사이트를 오픈한 것으로 실제 풀 가동은 19일 아침부터라고 밝혔지만 18일 사이트를 통해 접수된 주문은 모두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covidtest.gov를 방문해 이름과 집 주소,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이메일로 주문이 접수됐다는 확인을 받게 됩니다. 테스트 킷은 가족 수에 관계없이 한 가구당 4개의 검사 킷으로 한정되며 배송은 이달 말부터 시작됩니다. 한 주소당 단 한 번의 주문만 허용됩니다. 테스트 킷은 주문 후 통상 7일에서 12일 이내에 무료로 배송이 시작됩니다. 정부의 무료 테스트 킷은 래피드 안티젠 방식으로 30분 만에 검사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개인 의료보험을 통해서도 홈 테스트 킷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전국의 의료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자 1명당 한 달에 8개의 래피드 테스트 킷을 보험료로 커버해 주도록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소비자가 홈 테스트 킷 구입 당시 즉석에서 보험 커버를 받지 못한 경우 영수증을 보관했다 의료보험사에 환불을 요청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에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 수가 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지난 일주일 사이 100만 명이 증가해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전례 없는 속도로 빠르게 확산됐기 때문에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2배에서 4배가량 전염성이 더 강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폭증하면서 캘리포니아 내 일일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마지막 주 기간 하루 55명의 사망자가 보고됐던 가운데 지난 일주일 동안에는 하루 103명의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이후 사망자 수가 다시 늘어났다며 가벼운 증상만 보이다 지나갈 것이라고 알려진 오미크론이 사실은 사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코로나 입원 환자가 연일 새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17일 기준으로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 입원 환자가 15만 6,505명으로 팬데믹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지난 18일 집계했습니다. 이것은 전주보다 54% 증가한 것이고 하루 평균 사망자도 54%가 늘면서 1,9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79만 55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2주 전보다는 62% 증가한 것이지만 최근 나흘간 줄곧 80만 병상을 유지하던 것에서는 하락한 수치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주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가 1,800만 명 넘게 보고됐지만 증가율은 둔화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주간 역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6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1,873만 9,636명으로 보고됐습니다. 전주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다만 신규 확진자 증가율은 다소 감소했다고 WHO는 전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증가율은 1월 초 55%였고 그보다 한 주 전에는 71%였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전 세계 현재 3억 2,361만 37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백신과 치료약의 불평등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다면 올해 안에 코로나의 최악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은 어렵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YTN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 주최하는 2022년 다보스 포럼이 화상으로 열렸습니다. 마이클 라이언 세계 보건기구 비상대응팀장은 올해 바이러스를 종식하지는 못해도 공중 보건 부문의 비상사태를 끝낼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hat we need to do is get to low levels of disease incidence with maximum vaccination of our populations so nobody has to die. That's the end of the emergency in my view. That's the end of the pandemic. 하지만 백신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구를 인류가 공평하게 공유하지 않는다면 코로나19 사태의 비극이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I think there's absolutely no reason why a continent of Africa should be lagging behind with having 7% of the population fully immunized. A continent of 1.2 billion people is totally unacceptable. 전파력이 강하지만 중증도가 약한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코로나19가 독감 같은 풍토병이 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단언할 수 없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았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기존 변이의 면역 반응을 회피하는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우치는 그러면서 오미크론의 전염 수준이 낮아지면 여행 제한 등 경제 사회적 활동의 규제가 대거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제약사 모더나는 내년 하반기까지 코로나19와 독감을 단 한 번의 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영국이 다시 마스크를 벗고 백신 패스를 없애는 등 오미크론 변이 등장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잉글랜드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재택근무 권고, 대형 행사장 백신 패스 사용 등을 담은 플랜 B를 잘 따라준 덕에 플랜 A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그러나 팬데믹은 끝나지 않았고 오미크론 변이는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붐비는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지만 결정은 개인의 판단에 맡기며 백신 패스도 사업장이 선택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신속 검사 키트는 필요한 한 계속 무료 제공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나눔 실천, 오픈뱅크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가치,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세지나 치킨 맥그리 들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으로 1월 19일 수요일 남겨지게 내십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안개와 구름으로 흐리게 시작하고 있지만 점차 거치겠고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부터 다음 주 중까지 당분간 남가주 지역은 맑고 포근합니다.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10도가량 높아져 예년 기온을 웃돌겠고 다음 주 중에도 역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70도를 웃돌아서 맑고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65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7도, 48도, 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71도, 52도, 해안 지역은 61도, 49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 오늘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0도, 낮 최고 기온 33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소세지나 치킨 맥그리 들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405 사우스선상입니다. 데본시어 스트리트가 만나는 지점 5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 선상 아틀란틱 볼로바드로 내리는 지점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끝으로 405 노스 선상 라스이네가 볼로바드와 만나는 지점 두 번째 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시 소방국에서 사상 최초 여성 소방국장이 탄생합니다. 에리카 세테 LA시장은 어제 크리스틴 크라울리 현 소방국 부국장을 소방국장으로 지명했습니다. LA시 의회에서 인준을 받으면 크라울리 지명자는 LA시 소방국 136년 역사상 첫 여성 소방국장이 됩니다. 지난 2014년 라틴계 최초로 LA시 소방국 수장에 올랐던 랄프 테라자스 현 소방국장은 은퇴를 발표했는데 LA타임즈는 LA시 소방국에서 최근 여성 소방관들에 대한 성희롱 문제가 불거지자 가세티 시장이 여성 소방국장 카드를 들고 나왔다라고 풀이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소방국 내에 56% 이상의 여성 근무자들이 성희롱과 불평등 그리고 모욕적인 일을 겪었다라고 설문조사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LA시 소방국에서 22년을 근무한 크라울리 국장 지명자는 소방국장으로 임명되면 운영 효율성 향상, 소방관 안전 강화, 다양하고 포용적인 문화 육성 등에 전념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대기업 최고 경영진에서도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대기업들의 흑인과 여성 최고 재무책임자 CFO 채용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헤드헌팅 업체인 크리스티 콜더 자료 결과 지난해 스탠다드&포어스 500지수 소속의 기업과 폴춘 500대 기업 가운데 흑인 CFO를 둔 곳은 20명으로 2020년 12명보다 67%가 늘어났습니다. 업체인 차터 커뮤니케이션스, 제약업체 일라이 릴리 등입니다. 흑인 CFO를 선임한 기업은 통신업체인 AT&T와 스포츠용품 유통업체인 풀라커 등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13년 이후 미국 대기업에서 여성과 흑인 CFO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면서 성별 또 인종별 다양성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 여성과 흑인 CFO의 숫자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이크 본인 11지구 LA 시의원 리콜 선거는 무산됐습니다. LA시 정부는 마이크 본인 시의원 리콜 선거에 필요한 서명수를 충족하지 못해 리콜 선거는 치러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선거를 위해서는 등록 유권자 27,317명의 서명이 필요했고 선거 캠페인 측은 39,188명의 서명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LA시 정부로 제출된 서명 가운데 25,965명의 서명만 유효한 것으로 확인돼 1,352명의 서명이 부족했습니다. 시정부 발표 후 본인 시의원은 이제 낭비스럽고 산만하게 남용된 선거 과정이 오늘로 끝났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가데나 지역에서 어제 차를 타고 가던 한 여성이 갑자기 괴한이 다가와 쏜 총에 맞고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PD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 30분쯤 웨스트 155가 부근 사우스 애인스월스 애비뉴 북쪽 방면으로 향하던 한 차량에 괴한이 다가와 총격을 가하고 달아났다는 것입니다. 탑승자가 더 있었는데 총에 맞은 피해 여성과 다른 탑승자 가운데 누가 운전을 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2살 배기 아이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총에 맞은 여성과 다른 탑승자는 110번 프리웨이 서쪽 웨스트 레돈드 비치와 사우스 벌먼 애비뉴 대로변으로 차를 몰았고 이곳에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이미 피해 여성은 숨진 상태였으며 숨진 여성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행콕파크의 이 라브레아 가구점에서 6일 전 흉기를 휘둘러 종업원을 살해한 용의자가 공개 수배됐습니다. LAPD는 지난 13일 오후 1시 50분
라브레아에 있는 가구점 크로프트 하우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용의자로 올해 31살 션 라발 스미스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션 라발 스미스는 크로프트 하우스에 들어가 안에 있던 브리아나 쿠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4살의 UCLA 대학원생이었던 쿠퍼는 당시 가구점 크로프트 하우스에서 혼자 이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흰 마스크를 한 채 가구점 안으로 들어간 션 라발 스미스는 범행을 저지른 후 곧바로 가게 뒷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갔고 30분 뒤 세븐일레븐에서 태연히 물건값을 계산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LAPD는 용의자 션 라발 스미스가 매우 건장한 체형에 무기를 가진 것으로 추정돼 대단히 위험하다며 션 라발 스미스를 목격하면 조용히 911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지난 2015년도 알리소 캐년 개수 누출과 관련해서 그 영향을 조사할 연구진을 모집합니다. 이번 조사는 6개의 규제기관과 7명의 독립 리서치 전문가들로 구성된 과학감독위원회 지도 아래 독립적인 제3자 연구자들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목표는 올 가을부터 조사를 시작하는 것이므로 연구진은 가스 누출 조사는 남가주 가스 컴퍼니 측의 동의 아래 2,5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방탄소년단이 후보로 오른 그래미 시상식이 4월 3일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됩니다. 그래미를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는 이러한 내용으로 제64회 그래미 시상식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LA에서 보통 열리죠. LA에서 그래미 시상식 열릴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확산세로 이를 일단 취소했고 새 일정과 그리고 새 장소 라스베가스에서 개최하겠다고 공개한 것입니다. 시상식은 당초 일정보다 2달 정도 연기됐고 장소도 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라스베가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로 변경됐습니다. 그래미 시상식이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CBS를 통해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이 방탄소년단은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분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어제 45개 대학교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면 주정부가 일부 등록금을 지불해주는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캘리포니안즈 for all 이 칼리지 크롭스란 프로그램은 봉사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자금 빚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가을 학기부터 시작되는 이 프로그램은 선발된 학생 6,500명이 학년 도중에 450시간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마치게 되면 최고 $10,000의 그랜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커뮤니티 서비스는 K-12 교육회장과 코로나 회복 관련 그리고 기후변화 관련 부문입니다. 과외와 멘토링, 보존 노력, 음식 배달 등이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대학은 UCLA와 UC 버클리를 포함해 UC 계열의 10개 캠퍼스 가운데 7개, 그리고 칼스케트 계열 대학의 23개 가운데 16개 대학, 그리고 커뮤니티 칼리지와 사립대학 20곳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 들어서 3개월 새 추방재판에 새롭게 회부된 한인 이민자는 1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가 공개한 추방재판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2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추방재판에 넘겨진 한인 이민자 모두 18명입니다. 주별로 보면 캘리포니아 5명, 뉴욕 5명으로 가장 많았고 텍사스 3명, 메릴랜드 2명, 뉴저지 1명 순이었습니다. 추방재판에 넘겨진 혐의는 불법 체류 등 단순 이민법 위반이 50% 9명이었으며 범죄 혐의 3명, 미입국 2명으로 분류됐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과 증오범죄가 급증한 가운데 관련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뉴욕과 뉴저지주 한인들의 상당수가 실제로 이 혐오와 차별을 경험하고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한인 장년층은 청년층에 비해서 이 아시안 혐오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의지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게 됐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조사 결과를 노인, 자영업자, 청년 등으로 나누어서 발표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들 집단 모두 아시안 혐오와 증오, 차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답해서 미국 내 반아시안 정서나 행위가 코로나 사태 동안 사회 전반에 퍼져가는 상황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인식과 회복을 위한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연령이나 집단별로 견해 차이가 보였습니다. 한인 2세가 선천적 복수 국적 문제로 해군 핵 담당 부서 발령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를 둔 버지니아주 거주 저스틴 군은 최근 해군의 지원에 우수한 성적으로 극비 핵 담당 부서 발령을 받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해군 측에서 이중 국적자에 해당될지 모르니 주미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스틴의 부모는 해군 측에서 알려주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아들이 선천적 복수 국적자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워싱턴 DC 총영사관에 확인해본 결과 선천적 복수 국적자라는 답을 듣고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미국 태생의 한인 2세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을 필요하기 전 37세까지 국적 이탈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저스틴은 18세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37세까지는 한국 국적 이탈이 불가능한 이중 국적자가 된 것입니다. 이 저스틴의 부모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항의했지만 담당자는 영주권자인 어머니가 미국에서 결혼하면서 한국에 혼인신고를 해야 했고 또 자녀가 출생하면 출생신고 의무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면 오히려 이중국적의 증거가 남지 않느냐라고 따졌더니 한국의 국민정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법이다 라고 말했다고 저스틴의 부모는 토로했습니다. 저스틴의 부모는 전종준 변호사를 찾아가 생각지도 못한 선천적 복수국적법 피해자가 된 사연을 호소하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한국의 주민등록법상 부모의 자녀 출생신고 의무는 있지만 저스틴의 아버지는 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아버지와 어머니 양쪽 모두 인적사항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아버지 혹은 어머니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혼가정이나 국제결혼가정에서 자녀의 출생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시대에 뒤떨어진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후세들의 앞길을 막고 있다라고 전 변호사는 비판했습니다. 저스틴의 어머니는 아들은 한국에 연고도 없고 한국 혜택을 받은 적도 없으며 한국에 갈 생각도 없고 살 생각도 없는데 한국의 국적법 때문에 아들의 꿈과 미래를 망치게 됐다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안타깝지만 지금 당장 저스틴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스틴과 같은 한인 2세들의 주류 사회 진입 걸림돌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저스틴 군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11월에도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는 문모 씨의 아들은 공군 장교로 주한 미군에 발령이 났지만 선천적 복수 국적자라는 이유로 발령이 취소되기도 했었습니다. 헐리우드 지역에 위치한 아리랑 아파트에 대한 운영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서 운영권 반환을 요구했던 재미 항공노인회가 어제 LA 한인타운 JJ 그랜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회계 자료를 전문 회계사 그룹에 의뢰한 결과 총체적인 부실 경영과 자산가치 하락, 부채 증대 등이 확인됐고 일부 자금의 행방이 불투명해서 해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 이사진이 모두 물러나고 재미 항공노인의 인사로 채워져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 아리랑 하우징 이사진 측은 박 회장의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서기직을 맡고 있는 찰스 김 씨는 재정관리는 노인 아파트 전문 매니지먼트 회사가 전담했고 즉 우리는 직접 돈을 만지지 않으며 연방주택도시개발청의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감사가 매년 이루어지고 이사진 가운데는 주 검사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5세대 이동통신 5G 서비스 개통을 앞두고 세계 각국 항공사들이 안전 문제를 이유로 항공편 취소와 변경을 서두르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몇몇 공항 인근 송신탑에서 서비스될 5G의 무선 주파수 대역이 항공 고도계 운영 대역과 가까워 운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은 보스턴, 시카고 등 11개 도시로 향하는 항공편을 중단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5G 서비스 개통은 특히 장거리 운항에 투입되는 보잉 777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에미레이트 항공은 이 모델과 에어버스 A380 전보제트기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LA와 뉴욕, 워싱턴 DC 노선은 계속 운행할 방침입니다. 일본 항공사 두 곳도 5G 관련 문제로 항공편 운항 계획을 취소하거나 변경했습니다. 들으신 대로 이 5G 서비스 개통을 앞두고 항공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이 서비스로 비행기의 고도를 측정하는 장치가 교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5G에 사용되는 무선 주파수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용되는 5G 대역은 3.7GHz에서 3.98GHz로 이것은 비행기의 높낮이를 측정하는 항공고도계 운영 대역과 가까운 것입니다. 이에 5G 전송에서 오는 간섭으로 이 항공고도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특히 항공기가 착륙할 때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고도계는 심각한 간섭 리스크가 있는 환경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예를 들어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는 비행기의 착륙 능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 10개 메이저 항공회사는 날씨가 좋지 않으면 1000편 이상의 비행기가 딜레이되거나 취소될 수 있고 많은 항공편이 이륙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5G가 그대로 개통된다면 이 대역을 쓰고 있는 미국 항공기 대부분은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 취임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 이번 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세계의 리더 국가로 복귀하겠다는 포부를 안고 출발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역대 최고치를 찍고 물가는 급등하고 지지율은 뚝뚝 떨어지고 좋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10달 뒤에 있을 중간선거가 암울하다는 전망이 말씀드린 대로 10달 뒤에 있을 중간선거가 암울하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YTN이 지난 바이든 행정부의 1년 되돌아봅니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부터 험난했습니다. 당선 인증은 사상 초유의 의사당 난입 사태 끝에 이뤄졌습니다. 축제가 돼야 할 취임식은 삼엄한 경계 속에 치러졌습니다. My whole soul is in this, bringing America together, uniting our people. 바이든 대통령의 일성은 통합으로 어둠이 아닌 빛에 관한 미국의 이야기를 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우선 현안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것. 이를 위해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 지지부진했던 백신 접종의 속도를 올리겠다는 목표를 천명했습니다. Our plan starts with mounting an aggressive, safe, and effective vaccination campaign to meet our goal of administering 100 million shots in our first 100 days in office. 100일 약속을 달성하면서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 성인 70%의 접종을 끝내겠다는 목표를 새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고 델타 변이로 여름철 재확산이 시작됐습니다. 그 와중에 아프간 철군 사태가 벌어지면서 지지율은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일상이 회복되면서 소비가 늘었지만 공급 대란으로 물가까지 급등하면서 지지율 하락세를 가속했습니다. 선선한 날씨와 함께 줄어들던 확진자는 겨울철 오미크론 변이로 다시 급증세를 보이면서 지지율은 바닥을 쳤습니다. And then he hasn't been able to get it back because, again, like I said, since that time, you've got inflation and pandemic and all of that. 미국 CBS 방송이 지난주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좌절을 느꼈다는 답변이 50%를 차지한 반면 만족한다는 대답은 25%에 불과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미국 대통령의 집권 1년차 지지율로는 37%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대외 정책도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립주의 정책을 버리고 동맹을 복원해 국제사회의 리더십을 회복한 것은 그나마 성과입니다. 하지만 전 정부부터 이어져온 중국은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로 빚어진 러시아와 갈등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이란 핵 문제 등도 마찬가지여서 어느 하나 똑 떨어지게 해결한 게 없는 상황입니다. 집권 후반기와 다음 대선까지 이어질 동력을 마련할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올 한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의 경제 제재가 대상국에 심한 인플레이션을 불러 당초 목적과 관계없는 민생고만 부추긴다는 비판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국제관계 전문 잡지인 Foreign Affairs는 서방이 한자릿수의 인플레이션에 경악하지만 이란, 북한,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의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세 발의 피라며 오늘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실은 것입니다. 이 서방국의 경제 제재는 재화와 용역을 결제하는 금융 경로 차단과 공급업체 감소에 따른 공급 사슬 파탄, 또 수입 의존도를 낮출 기간시설의 구축을 위한 장기 투자 저해 같은 세 가지의 경로로 인플레이션을 부추긴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의 프리즘을 통해 볼 때 제재, 특히 금융제재의 해악은 제재 대상국에 놀랍게도 공통으로 나타난다며 이것은 생활 필수품 부족이 제재의 간접 결과라기보다 직접 효과라는 방증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포린 어페어스는 현재 서방의 제재를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목적으로 설계된 경제적 무기라고 정의하면서 표적이 된 국가들에서 나타난 실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슈퍼리치, 이 슈퍼리치들은 도대체 자산이 얼마나 있는 걸까요? 셀 수가 없는 숫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슈퍼리치 100여 명이 자신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라고 공개 사안을 통해 촉구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는 동안 세계 10대 부자들의 재산은 배 이상 증가한 상황에서 지금의 세금 체계는 공정하지 않다며 자신들과 같은 부자들에게 당장 세금을 더 거둬라 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요. YTN이 보도합니다. 전 세계의 백만장자 102명이 참여하고 있는 한 단체가 다보스 포럼에서 공개 서한을 통해 자신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라고 촉구했습니다. 애국적인 백만장자라는 이름의 이 단체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지난 2년 동안에도 자신들의 재산은 증가했지만 세금을 공정하게 내고 있다고 솔직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려면 전 세계 부자들에게 정당한 몫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구호기구인 옥스팜은 팬데믹 기간 세계 인구의 99%는 소득이 줄었지만 세계 10대 부자의 재산은 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Billionaire growth double at the rate of $15,000 per second. That's the same $80 less per second than a minimum wage worker makes in a year. 이 같은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부동산과 주식 등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 도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월드뱅크도 지난해 부유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지만 코로나 대유행 이후 부유세를 도입한 나라는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에 불과합니다. 미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던 억만장자세는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최고 부자들에 대한 부유세가 불평등을 줄이고 의료 등 공공서비스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I think solutions within reach. Billionaires' income tax or a wealth tax that's being discussed globally and certainly here in the United States could generate resources at a significant amount. 또 백신 불평등에 따른 전 세계적 피해가 큰 만큼 백신 제조와 관련한 지적 재산권을 유예시켜 더 많은 나라가 코로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연방사무부가 지난해 연간 주택 착공 건수가 160만 건으로 전년보다 15.6% 증가했다고 오늘 아침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6년 이후 최다 건수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12월 착공 건수는 170만 건으로 전월보다 1.4% 증가한 것입니다. 마켓워치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65만 건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건축자재비의 상승과 인력 부족 속에서도 12월로서는 이례적으로 따뜻한 날씨 덕분에 미국의 주택 착공이 활발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파산을 선언한 푸에르토리코 자치정부가 미국 역사상 세계 최대 규모의 채무 재조정에 들어갑니다. 뉴욕 남부 연방지원이 자치령, 미국의 자치령 푸에르토리코의 채무를 80%가량 삭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구안을 승인했다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푸에르토리코의 채무 중 330억 달러가 74억 달러로 축소됐습니다. 다만 500억 달러에 달하는 연금 미지급액과 공공서비스 분야에서의 채무는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푸에르토리코의 총 부채는 1200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에 승인된 푸에르토리코의 채무 재조정은 미국의 역사상 공공부문에서 최대 규모로 보도했습니다. 이전까지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큰 규모의 파산은 2013년 180억 달러의 빚을 진 디트로이트시였습니다. 앞서 푸에르토리코는 지난 2015년 채무 불이행, 디폴트를 선언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2006년 심한 경기 침체에 빠져든 푸에르토리코는 그 충격으로 경상비를 충당하기 위해 차입을 늘리면서 더욱 궁지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 태풍 어마와 마리아도 푸에르토리코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푸에르토리코는 디폴트를 선언한 뒤 연방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채무 재조정에 들어간 것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레이커스 클리퍼스 경기는 없었고 어제 NBA 딱 2경기 열렸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디트로이트 피스톤즈, 그리고 뉴욕 닉스와 미네소타 팀볼브스 간의 경기, 이렇게 딱 2경기가 있었는데 어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경기 관심을 끌었죠. 체이스 센터에서 열린 홈 경기에서 102대 86으로 디트로이트 피스톤즈를 꺾었습니다. 디트로이트한테 지면 지금 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디트로이트 올 시즌 이미 포기한 팀입니다. 골든스테이트에서 2년 반 만에 코트에 돌아와서 현재 코트에 적응 중인 클레이 탐슨이 복귀 후 최다 득점인 21득점을 올리면서 코트 적응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클레이 탐슨도 이제 코트 적응력을 마치면 더 무서운 팀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 없었던 LA 클리퍼스는 오늘 오후 7시 덴버와 원정 경기를 갔습니다. LA 레이커스는 오늘 오후 7시 30분 홈구장에서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홈 경기를 갔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 2022 카타르 월드컵 관람권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FIFA는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 경기 관람권 판매를 개시했다고 현지 시간으로 19일에 발표한 것입니다. 결승전에서 가장 좋은 좌석 가격은 1,607달러로 책정됐고 이것은 2018년 러시아 대회 때보다 46%가량 오른 가격입니다. 다만 일반 경기 티켓 가격은 69달러로 시작하며 4년 전 러시아 대회보다 33% 저렴한 수준입니다. 카타르 당국은 월드컵 기간 120만 명 이상이 이 자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카타르 월드컵은 중동에서 최초로 열리는 대회입니다. 메이저리그 자유계약 선언 후 아직 팀을 못 정한 카를로스 코레아, 이 휴스턴의 유격수였죠. 카를로스 코레아가 에이전트 스캇 보라스를 선임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뭐 잘 안 되니까 역시 돈 많이 쥐어주는 에이전트를 선임한 것 같습니다. 메이저리그 구단과 선수 노조가 현재 직장 폐쇄 중이기 때문에 코레아는 새롭게 에이전트를 바꾸고 직장 폐쇄 해제 후 계약 협상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개막을 보름 정도 앞둔 가운데 미국과 영국 등이 선수들에게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가져가지 말고 임시로 빌려 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검열이나 해킹의 우려가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YTN입니다. 동계올림픽 개막을 보름 정도 앞두고 베이징에는 선수들의 입국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과 네덜란드는 중국에 가는 선수들에게 임시 휴대전화를 가져가라고 권고했습니다. 기존에 쓰던 것을 갖고 가면 개인정보나 데이터가 해킹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괜한 트집 잡기라는 듯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네덜란드에 이어 미국과 캐나다, 호주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선수들에게 원래 쓰던 스마트폰뿐 아니라 노트북도 갖고 가지 말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한 보안업체는 베이징 올림픽 전용 앱인 마이2022에
보안이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터 유출 우려가 있고 태난먼 사태 같은 예민한 단어는 검열까지 된다는 겁니다. 이걸 피하려면 임시 휴대전화는 물론 임시 이메일 계정도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의 개인에 대한 통제와 정보보호 문제가 다시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2022년 1월 19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